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한 것을 이틀 연속 이겨냈고 유럽 증시 또한 장중에 강한 눌림이 있었던 것을 모두 회복했으나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또 조정을 받았어요. 지수 자체는 장중 두 차례나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지만 개별 종목의 흐름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채권과 비달러가 또 밀렸어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 시장이 다시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현물이 개장 초 예상 체결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강했고 결국 본장 개장 후 10분 만에 지수는 플러스 전환하게 될 정도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딱 10분간이 기술적 상승이 있었고 이후 시장은 다시 꺾이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선물 시장이 478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 동안 현물은 그보다 더 밀렸다는 것이죠. 즉, 장 초반에 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것을 일부 현물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의 찬스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수는 5분봉 하나를 채 완성하지 못한 채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수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오전 10시 16분까지 쉬지 않고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전일 종가선에서 멀어지지 않고 기나긴 박스장을 그렸는데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6포인트 저평가를 보였으나 오후장에는 마이너스 0.2포인트까지 저평가 정도가 해소되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오후장의 선물 베이시스 강세는 선물이 버티는 가운데 현물 매수의 힘이 빠지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공격적인 롱이든 숏이든 방향성 베팅은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전장이 반등해도 선물 미결제 약정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고 그나마 증가한 미결제 약정은 장마감 무렵 모두 또 청산됐어요. 코스닥 150 선물이 사흘 연속 음봉을 나름 세게 맞은 것과 달리 코스피 선물은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침부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4,200억 원 매수가 들어온 것이 시장을 버티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다른 현물 바스켓은 꽤나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일중 순매수 2천억 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순매도 2천억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있었던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은 외국인들이 오전 10시까지 4천억 원가량 선물을 매수한 뒤 하루 종일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어떻게든 선물 매수를 간간히 끼워 넣으며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현물 매수의 강도가 확연히 약해지면서 지수가 점점 아래로 기울고 있었는데 결국 오후 1시 50분부터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다시 480선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 변동성 전혀 늘어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480선 깨고 내려갈 수 있었지만 480을 깨지 못하면서 오후 2시 50분부터는 외국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하고 지수의 하락을 그렇게 해서 틀어막게 됩니다. 시장이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움직였지만 기본적으로 480선 양배도를 보여주거나 약간 눌려서 479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위클리 옵션만 있었죠. 또 위클리 옵션이 양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비쌌어요.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기가 쉽지 않죠. 장중에 굳이 옵션 매수 해지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480 스트레드를 주든 477 스트레드를 주든 양 옵션을 눌러주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오전장이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쓴 것인지 오전 11시에 오전장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나서는 옵션 가격이 하루 종일 눌렸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약했어요. 약한 게 아니라 순매도였죠. 그래서 콜 옵션이 점점 눌리기 시작해서 오후 1시 50분 이후에는 선물이 481선 깨고 내려가거든요. 그때 죽었던 풋옵션이 살짝 살아나는가 싶었어요. 사실 오전장이 반등 나오고 나서 점심까지 횡보하고 오후장이 하락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하락 패턴이에요. 그런데 채 10분을 밀지 못하고 작은 반등이 나오게 되죠. 결정적인 것은 현물이 장마감 예상 차익가 흐름인데 제가 종종 이 30초 신공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마감 동시효과의 3시 29분 30초 이때부터 마켓메이커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에 현물 종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수를 급변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야, 오늘 좀 심했어요. 현물 마감은 480선 혹은 그보다 살짝 낮은 위치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장마감 직전 풋 480을 평균 단가 0.4포인트 아래서 빠르게 눌러주겠죠. 그래서 지수는 479.5 이하로 내려가는 건 어려웠다. 그건 인정. 그렇다고 해서 콜 480을 당첨시킨 것도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제대로 480점 땡땡에서 끝나는 굉장히 피닝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장마감 30초를 남겨놓고서는 지수가 479.80선까지 눌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장마감 30초가 아니라 장마감 8초 남기고 현물 바스켓에 대량 매수 주문 내면서 480.8포인트까지 끌어올리게 돼요. 이게 너무 과도한 상승이었다고 본 것인지 매도 주문도 나오면서 480.63포인트에서 마감했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종가가 이렇게 결정되는 모습을 재확인시켜주는 씁쓸한 모습이었죠. 사실 말이 해지라고 하지 이게 시장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조작이죠. 여하튼 뭐 조작이 됐든 말든 간에 우리는 시장에서 돈 버는 대이에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변동성 하락을 맞춰 양옵션 발행을 크게 늘렸습니다. 상단 배리어 490, 하단 배리어 465포인트의 레인지를 따로 변경시키지도 않았어요. 위클리 옵션 시장은 선물을 방어하면서 양 옵션 눌러 죽였고요. 먼슬리 옵션도 이제 옵션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름 강한 양매도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가두었는데 이쯤 시장을 가두게 되면 하단 배리어를 끌어올리던 상단 배리어를 내리던 그래야 되지만 따로 그런 액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9월 분기 말 드레싱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7월 30일을 생각해보면 그때 시장이 이유 없이 상승 마감하고 나서 그 이후로 사흘간을 빠르게 눌렸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흐름이 이번 분기 말에도 있을 가능성을 마켓 메이커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전장에 독일 증시 중심으로 강력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전장에 마이너스 1.34% 하락을 한 뒤 미국 세션 들어서는 장중 눌림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마감했어요.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무역 갈등이 재부각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락했는데 뭐 그 외에도 독일이 소프트웨어 업체죠. 그 SAP가 반독점 금지 조사 받기 시작했다면서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유럽 증시 하락은 오전장이었어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낙폭도 줄이고 변동성도 거의 오른 게 없었죠. 즉 유럽 증시는 지금 분기 말로 갔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시장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민은 또 다른 것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 FOMC 이후 미국 단기 국채가 계속 빠지고 있죠. 이제 월말로 다가갈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채권 가격이 눌리기 시작해서 9월이 저점을 이미 깬 상태에서 유럽 세션을 시작하는데 반등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 발표와 함께 채권 가격이 뚝 부러지게 됩니다. 이후 장마감까지 채권은 전혀 반등하지 못했어요. 보통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 발표에 채권 가격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채권, 특히 단기 채권이 이렇게 쉽게 늘린 것은 그만큼 9월 FOMC를 놓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계속 뜯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 눌리고 있는데 금요일 PC 물가지표 발표 후 만약에 장기 물도 함께 빠지면서 키 맞추기를 할지를 보고자 해요. 근데 채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채권 눌림은 여전히 그냥 박스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이지 금리 인하가 뭐 멈추거나 혹은 뭐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스티브 미란이 주장했던 그 50bp 연속 빵빵빵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건 이제 안 나올 게 명백하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것뿐이에요. 채권 변동성 지수는 계속해서 75포인트에서 별다른 변화 보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다음 주의 분기 마감을 앞두고 여기서 뭐 더 채권이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더 빠지면 드레싱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유로화가 레벨 다운을 했는데 어제 이미 9월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이 나왔죠. 그래서 약한 매도 압력에도 시장이 눌릴 수 있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를 핑계로 유로화가 더 눌렸다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표로 통화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잘 없어요. 채권 시장도 안 반응하지만 좀 오버액션이 나왔죠. 자, 그런데 전체 통화시장을 보면 DM 통화들도 눌리고 있지만 이 원자재 통화들도 눌리고 있거든요. 오지, 루니 같은 이 고베타 통화들이 별다른 뉴스가 없는데도 힘없이 눌리고 있는 것을 보면 분기 말을 맞이해서 3분기에 쌓여있던 달러 숏 포지션이 닥치고 청산되고 있다.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분기 마감 후에는 시장이 냉정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반등을 주었던 골드가 미국 세션 초반에 또 눌린 듯 했는데요. 근데 골드 변동성을 보면 뭐 진짜 폭등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골드 변동성 지수인 GBG 인덱스 19포인트 벽을 과연 돌파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금요일이 PC 물가 지표도 그렇지만 다음 주의 분기말 자산 배분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좀 줄이고 금 비중을 더 높이려는 그런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무지성 매수가
골드의 변동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골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강했고 미국 세션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까지는 그냥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정도지 하락이라고 보진 않고 있어요. 기름도 아래 꼬리를 달고 65불대에서 올라왔는데 65불대까지 올라왔는데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는 약간 눌림이 있었지만 미국 세션 오후장에서 기름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시켰어요. 근데 국제에너지기구 IEA죠. 거기는 이제 오펙이나 기타 생산자들이 지금 생산량 증가가 분명히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지금 수렴 중이라고 하지만 결국 4분기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경고하고 있거든요. 뭐 주말간 또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의 수출 재개가 26만 배럴, 어제까지만 한 26만 배럴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50만 배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가는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 쭉 낮추고 저점은 지지하다가 이제 고개를 싹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페이크성 상승이 되고 이후 박스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박스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간만에 기술적인 3단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 고점에서 음봉 3개, 흑산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전일 나스닥이 이틀간 음봉이 나오고 나서 유럽 세션 마감 후 잠깐 하락했다가 또 상당량 반등을 했었죠. 아시아 세션 마감까지도 나스닥 선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시장이 하락할까 싶었는데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빠르게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본장 개장할 무렵에는 전일 저가를 한참 깬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처음 15분간은 추가 급락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15분간의 낙폭이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0.5%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FOMC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보통 나스닥이 갭다운 출발을 하게 되면 갭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한 자율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아예 그런 것 없이 갭다운 후 바로 15분간 눌림이 나왔다는 점에서 초반의 하락은 좀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이후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30분도 안 돼서 시가선 회복했고요. 유럽이 반등으로 마감하면서 유럽 마감 이후에는 나스닥 선물이 추가 상승해서 전일 저가선마저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흐름이라면 매우 긴 아래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1선을 회복해서 마감하게 되는데 오장 들어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서 새벽 3시에는 오전장 저점권까지 밀리게 되죠. 이때의 하락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매도세로 인한 하락이었다라고 봐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오전장 저점권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남은 1시간 동안 또 강하게 반등해서 11선에 걸쳐 놓고 마감시킨 것인데 9월 한 달간 채권시장도 통화시장도 지금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줬죠.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수의 변동성도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데 별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장마감 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변동성은 음봉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오전장이 저점 깨지 않은 것과 달리 S&P는 오전장 저점을 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온 것은 이거는 아직 시장이 의미 있게 빠질 때가 아니다. 이런 점이죠. 자, 그런데 개별 종목의 흐름은 어제도 말했지만 굉장히 나쁩니다. 창초반에 언더슈팅을 줬던 주요 기술주들이 나스닥이 빠른 반등과 함께 대부분 양봉을 마감하긴 했는데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게 강한 양봉,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양봉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초강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어제 음봉 맞으면서 단기 평을 아래로 꺾어놨죠.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어제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하락장으로 전환 볼 수는 없어도 이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의 해지 물량을 차례차례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 시장을 집어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지금은 콜매도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오늘 MSTR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굉장히 하락했죠. 세게 하락했는데 지난 18일 FOMC 이후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MSTR도 9월 한 달 아니 상반기죠. 상반기 내내 횡보했던 자리에서 위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FOMC 이후로 다른 자산들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가상자산 가격도 빠졌죠. 그러다 보니 MSTR 주가도 솔솔 빠지게 됩니다. 이미 19일과 20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이 실패라는 신호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에 가격이 다 빠져버리니까 주말을 앞두고 강한 손절매가 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 MSTR이
레버리지된 가상자산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털리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밀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MSTR이 7월 중순 이후로 싼 고점을 만들고 밀린 이유에 대해서 MSTR 같은 가상자산을 담는 회사들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전형적인 분산 과정이죠. 그래서 MSTR이 이번 9월 월봉, 음봉 하락 전환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자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 없지만 10월 들어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사흘 연속 하락을 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 증시에 대한 삼성전자의 강력한 대기 매수세가 시장을 좀처럼 꺾지는 못할 것 같아요. 비단 우리 증시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즉 나스닥의 하락은 옵션 만기 이후의 콜옵션 매수 해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시장이 눌린 것이지 아직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야간 선물이 다시 일중 저점권까지 하락했지만 미국 세션 초반 잠깐 477선을 깬 것을 제외하고는 나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사흘 연속 눌린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주봉 마감일이고 일주일도 안 남은 먼슬리 옵션이 프리미엄 매우 높아서 야간 선물이 마감처럼 478선에서 출발해서 바로 아래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장중 제법 큰 등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양매도장 혹은 위아래 꼬리를 나름 크게 만든 토지로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 하락한다면 저는 473선 그리고 최대 상승한다면 485선까지 열려있다고 보지만 현재의 옵션 프리미엄 고려하면 시장이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적인 흐름으로 봐요. 반대로 먼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오전 9시 30분 정도까지는 상승하더라도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그런 대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무엇이 되었든 아직까지는 시장이 하락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삼성전자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좀 황당하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 주봉을 음봉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양봉으로 어쨌든 마감시킬 것인지를 투자자들이 고민했지만 나스닥이 지금 사흘 연속 음봉 만들면서 양봉으로 뽑아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제 아래꼬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 아니면 PC 물가 지표가 됐던 또는 무슨 핑계로 지수를 얼마나 밀어버릴 것인지를 고민한 단계 왔다라고 보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저 김치국 먼저 마신 게 죄이지 시장이 그렇게까지 밀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채권 시장이 가장 비관적이고 주식 시장이 가장 낙관적이며 상품 시장은 자주 그냥 미칩니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PC 물가 지표는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됐죠. 아무래도 유동성 부족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개장 전에 전일 저가를 살짝 깼다가 본장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장대 양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수가 뭐 장대 양봉이 올라오게 될 이유에 대해서 PC 물가 지표가 약하게 났다라고 생각해보죠.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는 약하게 나왔으니까 고용이 좋고 물가도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골디락스 장대 양봉 가능하겠죠. 그런데 물가가 세게 나오고 채권가가 부러지고 그러면 주가가 부러지게 될까요? 사실 변동성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또 목요일이 저가라고 해봤자 주봉 시가 기준 마이너스 1% 이내의 수치죠. 즉 금요일 시장이 PC 물가 지표 충격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빠지게 된다면 주봉을 마이너스 1% 넘게 밀게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인데 진짜 하락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번 주 주봉은 어떻게든 아래꼬리 만들고 도찌로 만들고 그 다음 주를 또 도찌로 주다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논팜으로 확실하게 음봉 만드는 게 더 이상적인 하락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번 주 주봉을 과하게 누른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야죠. 또 글로벌 증시가 그동안 워낙 강했던 미국 말고는 그닥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돼요. 여하튼 일봉상 음봉 3개 나스닥에서 이른바 흑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 영역을 보면서 콜 매도를 쌓는 과정을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 함께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좀 긴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그 하락장으로 전환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